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시고요? 그리고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농심 43만 1,000원인데 많이 가슴도 빠져버리네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지 두 분에게 여쭤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보여주시죠. 농심에 대한 의견은 두 분 다 보유 의견 다양히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두 분 계시는데요. 어느 분과 상담 원하실까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1등을 하신 유창희 본부장님 농심 부탁드립니다. 네, 뭐 비중이 5%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청자님. 네, 지금 네. 43만 1,000원 정도에 매수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뭐 오늘도 이제 뭐 오늘 매수하신 거죠, 지금? 오늘 네, 어제가 아니라 오늘 매수하신 것 같은데 물론 매수하고 나서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3월 달에 상당히 강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오히려 농심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라면 이런 업체들은 가격 인상이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가격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 개선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스낵 시장이라든지 라면 시장 관련해서 사실 삼양식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심도 엄청난 수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법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 감안한다라면 지금은 약간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전 충분히 한 45만 원 이상 뭐 한 50만 원까지도 저는 뭐 상반기 중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불안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상담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 잘 됐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시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 어부부 반도체예요. 어버브 반도체 매수가 비중은요? 네, 14,000원에 한 5% 정도 되거든요. 이 종목 단기로 보실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보시는 걸까요? 기간은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수익을 가장 크게 보고 나올 수 있는 방법 두 분에게 상담 도와드리러 가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부터 볼까요? 어버브 반도체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두 분 계시는데요.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보시겠어요? 네,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네, 어부부 반도체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과 SK가 이야기했던 SiC 관련돼서 HBM 뒤를 이을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Si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좀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회사는 결국에는 MCU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뭐 1위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돼서 모멘텀이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안에서 대장주로 좀 등극을 한 기업입니다. 2월 달에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분출이 되었고 지금 14,000원의 매수가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최근 12,000원까지 내려와서 살짝은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기는 하세요. 근데 시청자님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계속 좀 단기로 보세요? 아니면 중장기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간은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중장기적이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는 건가요? 일단 5%의 비중 중에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전하긴 하지만 반도체 쪽으로의 이런 주도적인 모습들이 최근에 좀 두드러지게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비중이 5%인데 제가 분할 매도를 하라고 하면 그게 조금은 남은 2.5% 좀 너무 적지 않나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한번 비중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고요. 1차적으로는 1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저는 다시 한번 좀 자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14,000원의 매수가시기 때문에 15,000원에 대한 수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시간은 좀 소요는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7,000
원대까지는 또 다시 한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시장이 요즘에 뭐 관세에 대한 이슈라던가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잘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불안감과 그런 지정학적에 대한 리스크 뭐 여러 가지 혼재된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5,000원 부근에서 절반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밀릴 수도 있어요. 밀렸을 때 다시 또 5%를 매수해서 다음 탄력에는 17,000원까지 이런 탄력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다고 했을 때는 그냥 쭉 끌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시장이 불안할 때는 수익을 챙기면서 또 밀렸을 때 다시 또 재매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는 이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15,000원까지 보면 되나요? 네, 단기적으로는 저는 일단 15,000원까지는 한번 탄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상담 통해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길 바랍니다. 주식 고민 바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사고 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시청자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과 상황 알려주시면요. 전문가님과 함께 답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코 DX고요. 네. 28,000, 27,800원인가? 아이고, 내가 나이 먹어서 죄송합니다. 27,800원쯤 최근에 네, 매수하신 네, 네, 걸까요? 네. 자, 그럼 일단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전략을 잘 세우면 돌파구가 보일 수 네, 있으니까요.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네, 그 목표가 예, 예, 전문가와 예. 함께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포스코 DX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예, 시청자님 두 분 계시는데요. 어느 분에게 부탁드려 유창희 볼까요? 본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포스코 네. DX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청님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네네.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위치는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주에 그 GTC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초에 지난주하고 주초 나오면서 로봇주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들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제 포스코 DX는 그래도 조금 이제 기다려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뒤늦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로봇주들은 연초에 상승이 쭉 나왔다라면 포스코 DX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상승이 나왔고 그게 이제 원래 잘하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조금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DX가 엔비디아 로봇 AI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한다라는 게 조금 더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포스코 DX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일단은 지금 이제 매수가 딱 거의 매수가 언저리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3만 원 이상 올라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3만 원을 돌파가 된다라면 뭐 한 3만 3천 원까지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3만 원에서 약간 또 윗꼬리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비중을 좀 일부 줄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21선 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5,5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고 조금 이 자리가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추가 매수도 한 번쯤은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줬을 때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33,000원까지 보고 있으면 될까요? 뭐 그쵸 이제 33,000원까지 저는 보고는 있는데 이게 한 번에 갈지 또 이제 이렇게 괴롭히면서 갈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3만 원이 돌파가 강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 3만 원 돌파가 강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3만 원 왔는데 갑자기 3만 500원, 3만 1,000원을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쭉 가져가시는 건데 3만 원 왔다가 한 29,500원 갔다가 다시 3만 원 오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거기서는 비중을 또 한 절반 정도 줄여놓고 좀 편안하게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3150원인가 가다가 그냥 2만 몇천 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3만 원이 단기적으로 이게 이제 작년에 보시면 그 한 8월부터 11월까지 보시면은 저점이 한 25,000원대. 그리고 그 고점대가 한 3만 원 정도가 형성되었었던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매물이
이번에 좀 걸릴 수 있는 자리였고 여기서 이제 이걸 빨리 얼마나 소화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33,000원 이상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결론이 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뭐 2차 전지 쪽이에요? 아니면 로봇 쪽인가요? 로봇 반도체 쪽이라 쪽인가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쪽으로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 전문가님의 조언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혼자 앞으로도 고민하지 마시고요.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투자 고민 있으시다면 02-2000번에 사고 19번으로 전화 걸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최선의 해결책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시고요? 종목이랑 비중 말씀해 주시죠. SK 하이닉스 21만 1,000원 20%요. 네, 21만 1,000원 임치입니다. 목표가 생각하시는 적정한 위치가 있으실까요? 네, 그걸 제가 몰라서 네.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사면은 내려가고 팔면은 올라가고 그래요. 네, 그렇죠. 항상 주식이라는 게 제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걱정 마시길 바라고요. 두 분에게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SK하이닉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느 분에게 여쭤보도록 할까요?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 SK하이닉스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감도 있고 모건스탠리 목표 주가도 상향 소식이 있었는데 또 중국 반도체 시장 규모가 점점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HBM 관련돼서 사실 SK 하이닉스는 좀 주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업황 흐름 회복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보기보다는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HBM 시장에서의 선두주자의 그 공공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SK 하이닉스는 키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님은 지금 매수가 근처시잖아요. 지금 SK 하이닉스 가격이 혹시 중장기적으로 좀 쭉 끌고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사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팔면서 가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세요? 수익이 나면 단기로 그냥 가려고요. 단기로 보고 싶으세요? 네. 일단 지금 이번에 HBM4에 대한 샘플도 지금 12단 샘플도 SK 하이닉스가 가장 빠르게 세계에서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소켄 관련돼서도 굉장히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고 지금 GTC 행사에서도 이번에 젠슨항 CEO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블랙을 시리즈뿐만 아니라 루빈에다가 파인만 여러 가지 계속해서 GPU 관련된 로드맵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같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회사는 물론 삼성전자가 또 얼만큼 기술력을 뒤따라올지에 대한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1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부분은 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의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수급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 지금 2거래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꽤 긴 시간 동안 연기금과 함께 집중적인 매수를 해왔었는데 단기적으로 보시면 20%의 비중을 한꺼번에 팔지 마시고요. 일단 22만 원에 오면은 한 5% 또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23만 원, 지난번에 지금 1월 달에도 23만 원에 이 저항대를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23만 원의 가격이 오면 10%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또 분위기를 봐서 물론 남은 물량 15% 한꺼번에 매도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지금 레거시 쪽의 업황 반등과 그리고 HBM에 대한 시장 기대가 같이 혼재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3만 원 돌파할 수 있는 흐름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본다면 남은 물량은 조금은 더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나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22만 원에서 10% 그리고 2만 원 이후부터는 분할 매도로 좀 매도를 계속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끌고 가시면서 분할 매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유창희 씨 좀 부탁할까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말씀을 미리 해주셨고요. 자, 네. 그 전에 그럼 어떤 종목인지도 궁금하고요. 매수가 비중도 넥스틴입니다. 넥스틸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55,000원이고 네, 예, 시청자님 비중은 5%입니다. 5%시고요. 예. 55,000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발빠르게 유창희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와주시죠, 대표님. 아, 제가 지금 종목을 넥스틸입니다. 죄송합니다. 55,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넥스틸로 5%입니다. 봐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기다리시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55,000원이시면 약간 수익이시네요. 아까 제가 처음에 종목을 들었을 때는 넥스틸로 잘못 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선생님. 딴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물론 얼마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시험을 보러 가면 뭐 해가지고 오라고는 이야기가 없던데 네, 뭐를 가지고 오라고는 말이 없더라고요. 뭘 가지고 와요? 다시 한번 네, 넥스틴. 넥스틴이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질문을 네, 저희가 넥스틸이 아니고 유창희 본부장님 넥스틴, 네. 넥스틴인데요. 네. 넥스틴. 그러니까 넥스틴이잖아요.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제가 만약 시험을 보러 가면 네.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는 모양인데 가지고 오라고는 게 없었어요 아직까지 제가요. 네, 일단 그러면 저희가 넥스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 매수 시점에서 유창희 본부장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HBM 장비 쪽으로 해가지고 넥스틴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반등을 좀 줬어요. 반등을 줬는데 아직은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게 못 가던 6만 원을 이제 오늘 돌파를 좀 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모건스탠이 불과 6개월 만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더니 이제는 봄이 온다라고 할 정도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HBM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수요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넥스틴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 저항대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5,800원 정도시면 딱 이제 좋은 자리에서 매수가 저는 이루어졌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가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65,000원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비중이 그렇게 많진 않으시잖아요. 5%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언제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기다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위메이드인데요. 네. 제가 이 종목 갖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내가 팔면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또 계속 한 며칠 빠지길래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계속 더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맞아요. 저는 또 내가 들어가면 항상 빠지기 마련인데요. 혹시 어느 시점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37,000원에 제가 4만 얼마에서 내 사고 팔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팔고 나니까 또 계속 오르고 그래서 그러면 비중은 어느 정도 실으셨어요? 비중은 한 10%? 네, 10% 정도 실으셨습니다. 위메이드 참 마음 같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위메이드에 대한 네.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위메이드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두 분 네. 중에서 한 분에게 의견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 원하실까요? 네, 이지은 대표님요. 네, 이지은 대표님 위메이드에 대한 생각 어떠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사시고 나서 계속 좀 빠져서 주가가 빠지면서 좀 고민이 깊어지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빠지면 사는 전략, 아까 가격을 저렴하게 사는 전략은 주식시장에서 맞는 원칙이긴 하지만 이게 왜 빠졌는지 좀 이유를 보시고 좀 하시는 게 좋은 게 이번에 빠진 이유는 저는 좀 좋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위믹스가 이 위메이드 같은 위메이드 주식은 위믹스 때문에 이렇게 한동안 주가가 예전에 위메이드 정말 크게 상승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위믹스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던 건데 이번에 위믹스 또 해킹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이번에 90억 원대 해킹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번에 지금 상장 폐지 논란에도 휘말린 상황이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와 함께 사업 협력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도 이 좋은 소식에도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결국에는 위메이드라는 기업은 이 위믹스 코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상장 폐기 위기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중 10% 37,000원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시청자님 지금 매도에 대해서도 생각은 하고 계세요? 손절에 대해서요. 아, 저는 손절을 잘 못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여기서 추매를 좀 더 하면 어떨까 싶으니까요. 아, 저는 만약에 추매를 하시기보다는 나는 지금 손절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사실 지금 이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크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 가격대 있잖아요. 35,500원 가격대, 36,600원, 뭐 3만 원대, 3만 원 이탈하면 그때는 무조건 난 정말 힘들어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됐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밀리면 그때는 반드시 좀 잘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상황이 또 뒤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선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시다가 상황을 보고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중 확대해서 단가 좀 낮추려고 하시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손실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너무 손절이 어렵다 하시면 좀 기다려 보시다가 만약에 여기서 크게 밀리면은 무조건 손절하셔야 되고 상장 폐지 얘기 나오면 그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면 분할 매도하면서 조금씩 좀 자르시는 게 저는 크게 그 위메이드에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장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게 계속 떨어지길래 한번 저도 상담 좀 받아볼까 하고 전화드렸어요. 혹시 얼마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비중이 좀 크고 50%고요. 아,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셨을까요? 조금 더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6,800원인데, 네. 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상담 좀. 6,800원의 50% 비중이십니다. 네, 두 네. 분께서는 앞으로의 폴라리스 오피스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아쉽게도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분에게 정말요? 전략 들어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한테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매도라고 말씀드린 건 전략 매도는 아니고요. 조금 네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아.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50%면 한 종목에 좀 너무 많이 매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평균 단가가 6,8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약간 손해보니까 그냥 바로 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평균 단가가 그렇게 꽤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아니면은 뭐 한 달 그러니까요. 좀 비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매수하셔가지고 평균 단가가 낮춘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네네. 최근에 이제 매수하셨는데 좀 급락이 나오니까 또 바로 매수하셔가지고 평균 단가가 그렇게 낮지 않다, 꽤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2년 연속 2천억대 이상의 매출이 나왔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작년에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나오는 기업입니다. 다른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모바일 시장 관련해가지고의 어떤 그
그 문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는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성장 모멘텀이 얼마나 나올지를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이제 이게 AI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서비스가 확대되는지를 좀 봐야 되고, 그것은 이제 올해 이걸 보여줘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조정이 나온 게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뭐 미국의 팔란티어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AI 소프트웨어 그룹들이 좀 크게 밀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같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는 바닥권까지 내려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좀 기다려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5,200원을 좀 크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 한번 4,000원 중반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5,200원이 크게 이탈하면 비중을 좀 30% 정도 줄였다가 4,000원, 한 4,700원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서 이제 그 줄인 걸 다시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매수가로 올라가기 힘들 거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조금 한 3% 정도 조정이 나왔지만 언제든지 6,000원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6,000원에서 한 6,100원 언저리 온다라면 또 비중을 마찬가지로 한 20-30%는 줄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좀 눌렸을 때 다시 그거를 재매수해서 좀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좀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싶어서 분할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